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까지 국립묘지 안장 심사 사전 안장 심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고 또 몇 번 안내를 해드렸는데도 자꾸 질문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해드리려고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국립묘지 안장 심사 안내. 국립묘지 안장 심사는 국가용자가 다 안장 대상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되는 것은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심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받는데 안장 생전 국립묘지 안장 심사 대상의 관련법에 보면 국립묘지법 제5조 1항 1호에 보면 아무리 국가유공자로 지금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을 받고 현재 보훈처로부터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만약에 이제 나중에 사망하게 되면 국립묘지 안장을 하게 되죠.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자, 그런데 국립묘지 안장을 모두가 다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몽땅 다 안장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국립묘지법 제5조 1항 1호를 보면은 내가 아무리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그리고 병적 기록표에 탈령, 제적, 징계 처분이 있는 사람들은 안장 여부를 결정짓는 사전 안장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사람들이 몇 년 전까지 해도 4, 5년 전까지만 해도 사전 생전 살아있을 때 안장 심사를 받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생전 안장 심사 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없기 때문에 사후에 사망 신고를 가족이 하니까 그때 가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적격하다, 부적격하다. 그럼 부적격하다, 적격하다를 따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또 뭘 보고 합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그 범죄 경력이 모든 그 사회적으로부터 비난을 받아 마땅한 범죄인가, 아니면 부득이하게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이 부득이한 사항에 따라서 발생한 범죄인가, 이 범죄 내용을 갖고 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범죄 내용이 부득이하고 순수한 어쩔 수 없는 것은 인정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고 고의성이 좀 있거나 좀 그 범죄 경력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범죄 경력이라면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의 거의 그러니까 신선한 그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범죄를 나쁜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안장 심사를 받지 않고 무조건 다 국립묘지 안장을 시켜주면 그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추락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 그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참 그동안에 그 몸을 희생해서 이렇게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가 잘 지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자 그러면 어떤 형벌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까? 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안장심사, 사전 안장심사, 그러니까 생전 안장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생전 안장심사위원회는 국가보훈부의 위원회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또 모든 그 교수나 아니면 고위 뭐 1, 2급 공무원 이제 이런 정도 고위급이 참석을 해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럼 국립묘지법 제5조 1항 1호에 보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와 병적 기록표에 탈령, 제적, 징계 처분이 있는 경우는 일단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이분들은 그러면 이게 사실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법률이냐 범죄였느냐 이것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앞뒤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살아온 그 과정과 또 이분들이 저지른 그 범죄가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질이 매우 나쁜 건가 아니면 부득이하게 자기도 원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범죄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그 심사위원회가 생전안장심사위원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생전안장심사위원회에서 일단 국립묘지의 안장 자격을 취득하려면은 내가 만약에 이런 범죄 경력이 있다면은 그 범죄 경력에 대해서 상세하게 탄원서 같은 걸 써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범죄는 이분들이 외형만 보고는 바로 이분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판결문만 보고는. 그러니까 내가 그 판결문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해주고 이러이러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고의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무지로 인해서 발생한 거다라는 것을 일단은 탄원서를 통해서 내 마음을 그 심사위원들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그 심사위원들한테 전달이 안 되면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국립묘지법에 따라서 영예훼손에 맞다. 그러니까 안장심사 비대상자로 결정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장심사를 못하고 국립묘지 안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국립묘지 안장이 안 되면 이제 개인이 이제 묘지를 구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야죠. 그러면 이거 상당히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국가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아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내가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립묘지 안장이 안 되면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고의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또 이런 부득이한 사항을 잘 설명해서 생전안장심사위원회에서 내가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가 손해가 많죠. 왜냐하면 내가 다시 그 개인적으로 묘지를 구입하려면 지금도 보면 상당히 묘지 하나 구입하는데도 많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더군다나 이제 국립묘지 안장이 되면 부부간이 합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묘지 두 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묘지 두 개가 해결만 되는 게 아니고 자녀 손들에게도 또 부모로서 아버지로서의 또 그 이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승낙을 못 받아갖고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후 이제 지금 승낙 못 받으면은 이제 영영 국립묘지는 안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립묘지를 안장하려면은 생전 안장 심사를 준비를 잘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그 죄를 범한 건 사실이지만 왜냐면 내가 판결문을 제출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와 또 그때의 부득이한 상황과 또 내가 내 의지와는 달리 이렇게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항을 설명을 잘해서 일단 사전 안장 심사 때 안장 자격을 받아야 됩니다.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못 받으면은 나중에 사후에 이제 사망 신고를 자녀들이 했는데 그때 가서 안장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안장 심사를 받지 않으면 생전 안장 심사를 받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그때 가서 이제 사망 신고했을 때 그때 안장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안장 심사를 그때 하게 되면 기간이 왜냐하면 그 법원에 또 판결문 기록을 또 받아야 되고 또 병적 기록표상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저런 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하려면은 이게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자, 3주가 걸리면은 3주 동안 안장이 안 되고 임시 매장을 해야 됩니다. 임시 매장을 했다가 안장 심사 결론을 3주 동안 기다려서 안장 심사 결과 또 인용 받아서 뭐 심사를 허락 받으면은 그래도 천만다행이지만 그 허락을 못 받으면 영영 이제 국립묘지 안장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전에 내가 살아 있을 때 만약에 안장 심사를 받아서 지금 확증을 받으면 이게 안장 심사를 하게 되면요 귀하는 국가유공자로서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합니다라는 공문이 옵니다. 이제 엊그저께도 저희 이제 안장 심사에 사전 안장 심사에 일단 승낙을 받은 어르신 한 분이 찾아오셔서 되게 기뻐하시면서 이제 그걸 보니까 국가유공자 홍길동은 국립묘지 안장 심사 결과 국립묘지 안장을 허락합니다. 라는 공문을 받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내가 안장 심사를 받고 나서 만약에 또 사망하기 전에 또 죄를 지면 그거는 다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75세를 놔두냐면 75세 이상 된 사람만 생전 안장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젊을 때 생전 안장 심사를 해놓으면은 그 남은 기간에 또 본의 아니게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만 75세가 이상이 된 사람에 한해서 생전 살아있을 때 안장 심사 대상으로 정해놓고 그분들만 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대가 만약에 생전 안장 심사를 허락을 해준다면 60대 가서 범죄를 치면 어떡합니까? 다시 번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한 번 결정한 내용을 또 그걸 가지고 다시 번복한다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 여러 가지 또 시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낭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75세 이상인 어르신의 75세 이상이면 더 이상 이제 사회에 나와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본 겁니다. 처음에는 80세로 했는데 80세로 해놓으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75세까지 내린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앞뒤 두서 없이 좀 설명을 했는데요. 자, 국립묘지를 내가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무조건 국립묘지에 간다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내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아니면 병적 기록의 탈령이나 제적
징계 처분이 있는 경우는 생전 살아있을 때 안장 심사를 받아야 된다. 뭐 안 받으면 뭐 된다라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안 받은 사람은 뭐 안 받은 본인이 싫다고 못 받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사망 후에 이제 심사를 하다가 거기서 비해상되면은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국립묘지 안장이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적인 뭐 개인 문중 뭐 묘지나 아니면 개인이 또 준비해서 가서 이제 안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서 결정을 해놓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또 여러 가지로 번거롭지도 않고 일단 국립묘지 안장을 하게 되면 신고와 동시에 사망과 동시에 안장 심사를 그 자녀가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안장에 관련된 비용까지도 좀 보훈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지원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생전 안장 심사, 사전 안장 심사를 받아서 결정을 해놓으면 이제 그 이상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잊어버리고 되면.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면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낭패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아버지가 사망을 하니까 아버지 이 내용을 모르는 아들이 이런 사정을 모르는 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친지들에게 부의를 띄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국립묘지 안장된다는 것까지 안내를 했어요. 했는데 와서 딱 보니까 안장 심사가 허락이 안 된 거예요. 왜? 그 범죄 경력이 범죄 기록이 고의성이 있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범죄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립묘지를 안장도 하지 못하면서 2주간, 3주간 기다렸다가 개인으로 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미리서 이 아드님이 아셨으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가까운 친지들만 얘기하고 아마 장례를 치렀을지 몰라요.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오셔갖고 이 사실까지도 그러니까 한두 가지 손해가 아니죠. 아버지가 모르고 그냥 갈 걸 만약에 사전 심사만 받았다면 생전 안장 심사를 받아서 만약에 내가 대상자가 아니다 라고 결정이 되면 그걸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제 자녀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어서 내가 국립묘지에 갈 자격은 상실했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해서 나중에 적절하게 너희가 내가 사망하면 그때 적절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이렇게 한마디만 아들한테 넘겨주면 말만 한마디만 해주면은 아들이 그걸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뭐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라고 소개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뭐 말썽 일어날 필요도 없고 만약에 그게 꼭 신경이 쓰인다면 아주 가까운 사람 빼놓고는 부의를 알릴 필요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후로 대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립묘지를 놓고 내 방송을 보시고 국립묘지를 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재판을 받은 기록이 있는데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저에게 아래 제 전화번호를 지금 상담 전화번호를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서슴없이 저한테 상담을 해 주시고 제가 요구하면 그 판결문을 준비를 해서 저한테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이거는 한번 생전 안장 심사 대상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교통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일단 제 방송을 보시고 지금 국립묘지 안장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요, 이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꼭 주의사항을
어떤 분들은 지금 요새는 행정이 민원 행위를 그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면 팩스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담당들이. 자, 담당들이 팩스로 국립묘지 안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을 팩스로 넣거나 이렇게 쉽게 가볍게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장심사위원회,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회에서 그 서류를 접수한 사람은 안장심사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아래에서 보조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얘기한 대로 그걸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공무원 생활 평생을 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관공서에 내가 아쉬워서 내가 어떤 유익한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모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리고 준비할 때도 성의 있게 준비하시고 또 내용도 상세하게 써서 또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까지 써서 접수를 하라고 여러분께 꼭 당부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 이제 같이 쭉 심사를 하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10번째예요. 10번째 나오고 보니까 재래시장에서 배추 장사 하듯이 그 서류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갖고 오면 제출한 서류가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그 담당 직원이 접수받는 담당 직원이 교통정리를 해서 이거는 다시 제출해서요. 이렇게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담당들이 그렇게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거기서 욕먹을 필요 없으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받아서 올립니다, 그냥.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신청한 사람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런 거를 왜 안 해주냐 따지기 전에 내가 알아서 성심성의껏 서류도 준비하고 또 내용도 내가 부득이한 사항을 정말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심사위원이 저라도 그러니까 지금 안장 심사 대상자인 심사위원이 대상자 입장에서 꼭 생각하거든요. 그럼 본인이 내가 이 입장이라면 나도 아마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겠다라는 정도로 그 탄원서를 써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탄원서는 어떤 어르신들은 그래요. 그거 전화해보니까 잘 모르니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 여직원이 그거 이렇게 준비해서요. 준비하고 뭐 몇 가지 준비해서 팩스로 넣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팩스로 넣어주시면 이 어르신들은 이제 모르니까 그 안내한 담당자의 말대로 그대로 해서 팩스로 넣어요. 서류도 좀 지저분하지 않고 좀 이렇게 성의껏 그렇게 꼭 준비를 해서 제출할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안 될 것도 되는데 까꿀로 될 것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제가 뭐 평생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심사를 해봤고 또 물론 이거 안장심사는 아니지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사를 해보면 그거 하나 갖고 외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면접시험 볼 때도 내가 깔끔하게 옷차림을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잘 단정하게 하고 가서 면접을 받아야지 그냥 있던 대로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그냥 가서 면접 받으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얘기해요. 서류를 그렇게 성의 없이 넣으면요.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나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아쉬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서류를 준비를 잘하고 같은 값이면은 안 될 수 똑같은 사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래요. 자, 그거는 똑같은 수는 없잖아요. 뭐 차이는 좀 나겠지만 어쨌든 그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 제출은 항상 이렇게 정성껏 성의껏 준비하는 것은 기본 사항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 두서없이 이런 얘기 했다 저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께서는 모두가 지금 국가유공자이신 여러분들은
안장 심사를 받는 것은 100%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생전 살아 있을 때 안장 심사를 받느냐, 아니면 받지 않고 있다가 사망 후에 자녀들이 안장 심사를 받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생전 안장 심사를 받아 놓고 이미 확정을 져놓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확정을 져놓으면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범죄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안장 심사를 받지 않고 그때 가서 이거는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했다 해서 안장 불가, 어르신은 안장 불가입니다 라는 판정을 받으면은요, 황당하죠. 자녀들도 그렇고 모든 가족들과 또 거기에 참석한 모든 그분들까지도 난처한 입장에 처해지게 되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딱 해서 안장 심사를 받아서 인정을 받아놓으라 이거죠. 이 어르신들은요, 이거 하나 받아놓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금 뭐 받아서 전화 오실 때 보면요, 소장님 이거 제가 안장 승낙되었습니다 하고 막 기분 좋아서 전화 옵니다. 그 전화 받을 때 저도 되게 기분 좋아요. 왜냐면 제가 대행해서 안장 심사를 인정을 받아준 거기 때문에 그 기분은 어르신이나 저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런 내가 지금 뭐 징역 예를 들어서 1년을 받았는데 이거 될까요? 라고 고민을 하시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옆 사람한테 물으면 그 사람이 압니까? 그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전문성,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분하고 상담을 하고, 가까운데 가까이 전문가가 있으면 상담을 하고, 그렇지 그럴 사람이 없으면 저에게 또 전화를 해 주셔서 제가 뭐뭐뭐 준비해서 저희 사무실로 방문 바랍니다 해서 이제 갖고 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한번 생전 안장 심사를 받을 만합니다, 아니면 또 이거는 이거 받으면 좀 곤란합니다 라고 제가 교통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제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은 너무 집에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저에게 와서 상담을 받으시고, 못 오시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서 이름을 딱 지어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제 방송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전화 상담은 제가 친절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좋은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